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운동과 에너지 마지막 단원 일상생활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험 범위, 1학기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이제 들어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 중력에서의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롤러코스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총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세 번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롤러코스터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롤러코스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쭉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그러한 놀이기구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쭉 긴 레일을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롤러코스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밑에 땅바닥에 있을 때는요. 우리 높이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높이가 0이게 되면요. 우리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9.8mh였습니다. 자, 근데 이 h가 0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어떻게 되죠? 그쵸, 0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올라가게 돼요. 자, 올라간다는 뜻은 뭐가 생긴다는 뜻이죠? h, 높이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자, 내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강제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만큼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므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꼭대기에서 이제 이 바닥에 있을 때랑 꼭대기에 있을 때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큰 걸까요? 당연히 꼭대기에 있는 친구가 위치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겠죠. 왜? 질량은 똑같지만 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만큼 일을 해준 거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굳이 끌어올리지 않아도 얘를 살짝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이제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운동을 하게 되는 이 롤러코스터는 어떤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되느냐? 우리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운동 에너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요. 중력이 롤러코스터를 아래로 떨어지게 한 일의 양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친구를 살짝만 톡 건드려도 이제 이 친구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그만큼의 일을 받아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또 올라가면 또 위치 에너지 생겼다가 또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롤러코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교과서 121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도 이러한 예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댐에 고여있다가 떨어지는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댐 아시죠? 우리 무슨 뭐 소양강 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산 속에 있는 그런 댐들을 보시면요. 댐의 역할은 뭐예요? 비가 와요. 자, 그러면 그 물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합니다. 흘려보내줘요. 그러면 그 물이 강을 타고 이제 지표면으로 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때 댐에 고여있다가 마치 폭포수처럼 얘가 지금 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물이 차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댐을 올리면, 수문을 올리게 되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친구들은요, 기준면이 이제 댐 바닥, 요렇게 댐 아래쪽 바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높이가 생깁니다. 높이가 가지고 있죠? 이 높이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널뛰기에서 높이 뛰어오른 사람인데요. 우리 널뛰기는 뭐죠? 시소처럼 생겨서 이렇게 한 사람이 뛰면 다른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됐죠. 자, 근데 이때 올라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바닥에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뭐를 가지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번지 점프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번지 점프는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대충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락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때 내가 요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높이만큼 무엇을 가지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오는 야구공, 운동하는 물체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겠죠. 얼마만큼 가질까요? 2분의 1 mv 제곱만큼 가질 텐데요. 야구공의 질량과 야구공의 속력을 곱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돛담배를 움직이는 공기의 운동, 이것도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돛담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바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공기가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요. 자, 이 에너지만큼 누구한테 일을 해준다? 돛담배한테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돛담배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기 날개를 돌리는 공기 운동입니다. 공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누구를 돌려요?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돌려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예시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경우는 모두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중간쯤 내려온 롤러코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자, 맨 꼭대기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내려오게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이 어디였어요? 지표면이에요. 자, 그럼 지표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m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50m 정도 됐겠죠. 자, 그럼 50m에 위치했을 때 이 친구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9.8mh에서 h가 0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지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아가는 축구공입니다. 자, 날아가는 축구공은요, 야구공이랑은 달라요. 왜냐?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뻥 찰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 처음에는 운동도 안 하고 위치도 0이면 전체 에너지가 빵이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서 운동하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는 뭐도 생긴다? 높이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행 중인 비행기입니다. 자, 기준면 지면으로 해서요. 보시면요. 자, 여기 운행 중인 비행기
선생님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비행기예요. 자, 보면 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공 1km, 5km를 날고 있어요. 자, 그러면 9.8 질량 곱하기 5km 이렇게 계산하면 이 비행기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여기에서 계속 뭐를 하고 있죠? 그쵸?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속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행기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위치 에너지는요, 기준면 바닥에서부터 높이 차이가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h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는 물체. 자,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과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직접 풀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과제 풀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